AI를 써보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문제인데요. 처음엔 신기해서 이것저것 질문도 많이 해보고 대화도 해보지만 어느 순간 뭘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다들 잘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도대체 이걸 어디에 써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무조건 내 생활에 또는 내 업무에 시간을 아껴주고 생산성을 높여주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AI를 잘 쓰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하고 새로운 방식을 쓸 거라고. 물론 새로운 도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 새로 나오는 도구들을 계속해서 새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이 기술을 어디에 써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써야 내 시간을 더 아껴줄지, 어떻게 해야 내 생산성을 더 높여줄지에 대해서 말이죠. 다른 점이 있다면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게 큰 차이겠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도구가 주어졌고요.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엄청난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냥 대화형 챗봇이 되기도 하죠. AI를 내 생활에 얼마나 접목시켰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바로 실생활에 접목 가능한 방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메일입니다. 생각보다 이메일을 쓰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AI를 활용하면 이메일 작성이 상당히 쉬워지거든요. 꼭 이메일 작성이 아니더라도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답장을 하는데 쓰시면서 활용해 볼 수도 있겠죠. 첫 번째, 페르소나. 챗봇에게 역할을 주는 건데요. AI에게 당신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마케터입니다 처럼 내가 어떤 입장에서 메일을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역할을 줘보세요. 그러면 AI가 그 역할에 맞는 전문적이고 자연스러운 어투로 이메일을 작성해 줄 겁니다. 두 번째는 받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AI는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인간의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좋다, 힘들다, 기쁘다,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데이터로 알고 있죠. 이메일을 받는 사람이 매우 피곤하고 불만스러운 상태야 라고 알려준다면 AI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요청할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딱딱한 말을 부드럽게 바꿀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3일 안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딱딱한 문장을 AI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바꿔줘 라고 요청해보세요. 훨씬 유연한 표현들을 만들어줄 수 있죠. 네 번째, 구구절절 작성한 긴 내용의 제안서가 있다면 짧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길고 복잡한 얘기도 결론과 이야기에 대한 배경 그리고 다음 할 일과 같은 순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달라고 하면 받는 사람의 시간을 아껴주는 멋진 이메일이 완성이 되겠죠. 다섯 번째는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더할 수 있어요. 딱딱한 비즈니스 메일에도 과하지 않게 이모티콘이나 기호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답답해 보이지 않으면서 친절한 인상을 줄 수 있죠. 하지만 무례하거나 가볍게 보일 수 있으니까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모티콘을 넣긴 힘들겠죠. 그럴 땐 컬러 이모지는 제외하고 윈도우 기본 흑백, 유니코드 기호만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넣으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의 흑백 기호들을 사용해서 이메일을 작성해줍니다. 여섯 번째, 여러가지 제목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메일을 보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제목이죠. 기다렸던 메일이 아니라면 받는 사람은 뭐 그렇게 급하게 확인을 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럴 땐 바로 열어보고 싶은 메일의 제목 5가지를 만들어줘. 하나는 재밌고, 하나는 궁금하게, 하나는 예의 바르게, 이렇게 말하면 챗봇은 여러가지 형태의 제목을 만들어줍니다. 마음에 드는 제목이 없다면 다시 요청하면 됩니다. AI는 지치지 않으니까요. 일곱 번째, 누군가에게 불만 섞인 메일을 받았다면 그 내용에 대해 이해하는 말과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말을 넣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챗봇이 진심이 담긴 답장을 써줄 거예요. 예를 들면 고객의 클레임 메일이라거나 게시판에 나쁜 리뷰 같은 것이 생긴다면 나의 감정을 배제하고 챗봇을 이용해서 고객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는 문장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담아서 작성해달라고 얘기하면 나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고객도 마음이 풀릴 진정성 있는 답변을 만들 수도 있겠죠. 여덟 번째는 긍정적 결론을 유도하는 겁니다. 안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때 AI에게 마지막에는 긍정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줘라고 요청하세요. 그러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문장을 얻을 수도 있어요. 아홉 번째는 나만의 글쓰기 스타일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나의 문체를 알 수 있도록 평소에 써놓은 글이나 사용한 이메일 몇 개를 AI에게 업로드해주고 이 스타일로 다른 주제의 메일을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AI가 나만의 고유한 톤 앤 매너를 흉내내서 편지를 써줄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번엔 업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고서 쓰기. AI한테 맡기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보고서 때문에 밤새워본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강의가 끝나면 그 고통 이제 AI가 대신해 줄 거예요. 단순한 요약뿐만 아니라 다음 계획이나 외국어 번역, 미래 예측까지 해주는 특별한 꿀팁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이 특별한 꿀팁들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클릭 한 번으로 A와 B 차이 비교하기, 작년과 올해의 매출을 비교하거나 A팀과 B팀의 성적을 하나씩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힘도 들고 실수도 많고 시간도 많이 들겠죠. 그럴 때는 원본 자료, 엑셀 파일 같은 것들을 AI에게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넣는 거죠. 작년과 비교해서 중요한 점 5가지를 적어주고 막대 그래프를 2개 그려줘. 그러면 AI가 자동으로 차이가 나는 점들을 요약을 해서 그래프와 함께 보여주죠. 30초 안에 그래프가 완성이 돼요. 한눈에 봐도 차이가 확 보이죠. 자, 이제 단순 비교는 끝났으니까 이 보고서를 누가 볼지에 따라서 내용을 다르게 바꿔볼 수도 있어요. 사장님 버전이 될 수도 있고요, 5페이지짜리 실무자 버전이 될 수도 있고요, 3줄짜리 요약을 시킬 수도 있고요. 제가 샘플 프롬프트를 가져왔는데요, 이 프롬프트 2줄만 넣으면 바로 방금 전에 나왔던 데이터를 바꿔줍니다. 그 외에도 설문조사 자료를 넣고 벤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달라거나 다중선을 넣은 막대 그래프로 만들어 달라거나 이렇게만 넣어줘도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바로 볼 수 있죠. 지금까지는 현재의 결과였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이제 AI로 미래를 예상하는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AI가 과거의 자료들을 아주 똑똑하게 분석하고 앞으로의 일을 예측해 주기도 하죠. 과거의 데이터가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 과거의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3년 동안의 한 달 매출 자료를 넣고 1년 뒤를 예측해줘 라고 말하면 내년의 매출 그래프가 자동으로 나오겠죠. 물건을 미리 얼마나 주문해야 할지, 광고비를 얼마를 써야 할지 예상할 때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팀끼리만 보면 아쉽겠죠. 이제 외국 팀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 번역을 해볼까요? 이렇게 간단한 프롬프트 몇 줄만 넣어도 번역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림이나 표 안에 있는 글자도 AI가 알아서 번역을 해주고요. 이제 보고서의 말투까지 원하는 대로 한번 바꿔볼까요? 논문 같은 보고서가 될 수도 있겠고요, 블로그 같은 보고서가 될 수 있고요, 발표 자료 같은 보고서가 될 수도 있겠죠.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그대로 두고요, 말투만 바꾸는 일은 AI에게 2마디만 하면 끝납니다. 이 프롬프트도 굉장히 심플하죠. 자료만 보면 끝일까요? 절대 아니죠. 보고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행동 목록까지 뽑아야 진짜 일이겠죠. 자료를 보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AI가 다음으로 할 일 3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이 프롬프트를 넣으면요, 보고서를 읽을 시간이 없다면 이제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들을 수도 있어요. AI 목소리를 이용해서 5분짜리 보고서를 요약 오디오를 만들거나 AI 영상으로 그림과 목소리를 합쳐서 내일 아침 보는 영상까지도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몇십 년 동안 책상에 앉아서 보던 보고서를 아침 출근길에 5분 동안 들을 수 있도록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서 직원이 보냈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사장님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이제 막 AI를 어떻게 써봐야 할지 감이 조금 오시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꿀팁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약 5분 정도,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집중하셔야 돼요. 이걸 알면 남들보다 몇십 배 이상 더 AI를 잘 쓸 수 있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AI를 쓰면 멍청해진다. 물론 사용법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혹시 세컨드 브레인이나 듀얼 브레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개념 자체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머릿속 지식을 외부 시스템에 체계적으로 저장이나 확장을 한다는 이 퍼스널 지식 관리 방법론인데요, 미국의 생산성 전문가 티아고 포르테는 빌딩 어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책에서 디지털 노트가 아이디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돕는 2번째 뇌라고 정의했고요, 창의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으로 제시를 했어요. 하지만 사람의 사고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그래서 많은 창의성 연구는 인큐베이션 단계, 즉 문제에서 잠시 벗어나서 산책이나 샤워, 독서 같은 가벼운 활동을 할 때 발상의 전환이 촉진된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 3가지 방법은 제가 자주 쓰는 루틴이기도 해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면 바로 산책을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책을 읽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귀에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하거나 유튜브를 틀어두고 샤워를 하거나 이런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조용한 산책이나 물소리만 들을 수 있는 샤워, 그리고 조용한 독서만이 발상의 전환을 만들어주죠.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는 걷기가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산을 최대 60%까지 높인다고 보고했고요, 버지니아 대학교 연구진은 샤워 효과가 자유로운 마음의 방황을 자극해서 통찰력을 이끈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저는 최근에 하나의 루틴을 더 추가했어요. 바로 AI를 활용하는 건데요, AI와의 협업 전략은 우리 두뇌의 구조적 한계를 분명하게 보완을 해주거든요. 이게 바로 세컨드 브레인의 개념을 AI 시대에 맞춰서 실제 행동으로 확장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제가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역할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메일 작성에서 역할을 지정하는 페르소나 말씀드렸죠. AI에게 베테랑 마케터, 고객, 경쟁사 또는 어린이 같은 역할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각자의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똑같은 문제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문제를 여러 각도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다른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일과 전혀 다른 업계의 성공 사례를 요약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요. 그 개념을 내 제품이나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요식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AI에게 테크나 게임처럼 전혀 관련이 없는 업종에서의 성공 사례를 찾는 거죠. 그리고 나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입을 하고요. 성공 사례를 접목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다음은 반대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AI한테 특정 작업에 대한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서술하고요. 일부러 실패하는 방법 10가지를 알려달라고 해보세요. 그 아이디어를 뒤집으면 성공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방법은 습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저도 꽤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한 번씩은 사용해보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왜? 라는 질문을 5번 하는 거예요. 문제점을 먼저 입력을 하세요. 그리고 답변이 나오면 AI에게 왜? 5번 연속으로 왜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문제의 진짜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각 핵심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3가지씩 만들어 보세요. 그 문제는 반드시 풀립니다. 이것도 꽤 재밌는 방법인데요. 아주 극단적인 조건을 다는 거예요. 예산이 0원이라거나 오늘 안에 반드시 같은 극단적인 조건을 붙여서 해결책을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강한 제약이 있으면 AI는 놀랍도록 창의적이고 기발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이건 실제 논문에 나와 있는 프롬프트 기법이고요. 연구 결과에도 있는 내용이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이번엔 아이디어에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에요. 이건 양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AI에게 아이디어를 요청했을 땐 내가 점수를 매기고요. AI에게 각 아이디어를 평가하게 할 수도 있어요. 1점부터 10점까지 가상의 점수를 설정해두고 AI가 답변한 내용에 점수를 매기는 거죠. 네가 답변한 내용은 1점짜리니까 10점짜리 아이디어를 내놔, 이런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AI에게는 투자 매력 점수나 예상 수익, 위험성 같은 기준을 정해주고요. 내가 가진 아이디어에 대한 점수를 매기게 할 수도 있겠죠. 덕분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아이디어를 바로 걸러낼 수도 있고요. 장점과 단점을 분석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AI에게 각 아이디어의 장단점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지,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하죠. 단계별 실행 계획을 요청하는 것도 생산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효율적인데요. 막연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나누는데 AI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AI에게 마인드맵 형태로 아이디어를 정리해달라고 해보세요. 복잡한 주제를 한눈에 파악하고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한 상황에 AI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이게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미래의 회고 시나리오인데요. AI에게 지금 현재가 2028년이고 목표했던 프로젝트가 이미 성공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리고 그때 썼을 회고 보고서 형식으로 성장 과정을 거꾸로 써달라고 요청하세요. 이 방법을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했던 단계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AI는 아직 완벽하지 않죠. 실수도 많이 하고요. 온전히 AI에게 기대기만 한다면 정말 바보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만 활용하고 사용하면 내 사고를 확장하고 내 시간을 절약해주고 생산성을 높여주기도 하는 엄청난 도구가 되기도 하겠죠. 앞으로도 이런 좋은 내용들을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내용의 프롬프트들은 영상의 더보기란과 댓글창에 고정해 둘 테니 가져가서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